심사 집계부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표수를 계산해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주목할 거는 여기 관내 사전입니다. 1번 이용선 후보 1744표가 나오죠. 2번은 922표, 총 2699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된 표가 133표입니다. 133표 다시 재분류를 했겠죠. 다시 분류를 해서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상 분류된 것과 이걸 합산해서 최종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죠. 민주당 표만 지금 100표 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개표 사무원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진실방송 이 참가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하려고 기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합산 결과를 기입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딴짓을. 뭐 이게 어렵습니까? 이 계산하는 게? 옆에 계산기도 갖고 있는데 금방 기입하면 될 것 같은데 기입을 안 하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아무 의미 없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지금 이 참관인이 빨리 다른 데로 가주기를 지금 바라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 의미 없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832 그냥 이거 적고 있습니다. 투표수 지금 칸 몇 개만 적고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지금 참관인이 계속 있으니까 밑에 있는 그런 안내서까지 꺼내가지고 아주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죠. 여기서 여기 이제 계속 이걸 안 적다가 이제 적는데 2699표 플러스 105표 하면은 어때요? 2804표가 나오죠? 이건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합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정확하다면 이 네 개를 합치면은 몇 표가 나옵니까? 2937표 정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이 이 민주당에게 최종 투표수를 1939가 라고 적어 놓은 것이 맞다면 이 최종 합계 수도 2900여 표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옆에 있는 그죠? 단순하게 옆에 있는 2699 플러스 105만 합산해서 2804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고 고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치자 그러면서 고칩니다. 그래서 1806표라고 적죠.
이어서 추정자씨입니다. 추정자씨, 정정자, 서명 추정자씨, 사무원 추정자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창간인이 왔을 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이거 기입을 하다가 잘못 내가 체크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고쳤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계속 뜸을 들였다는 게 의심스러운 것이죠. 선감 TV에서 나왔던 성북구 화면 중에서 1시간 반짜리 화면 중에서 이건 한 3, 4초밖에 안 되는 장면인데 자, 투표용지를 저렇게 띄어내는 장면, 띄는 거를 이렇게 반대쪽에서 찍은 게 또 있는데, 자, 김영배 한상학인 걸 보니까 성북 갑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상하게 또 저렇게 찍은 투표지는 다 또 1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저걸 또 저렇게 띄는 거를 찍으려고 하니까 누가 와서 가렸다는 거죠, 옆에서. 자, 붙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붙어 있지? 자,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령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보면 2020년 4월 통계로 진동면 2020년 5월로 157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준 거 보니까 부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주한 것 같아요. 부부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159명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인구표인데 파주시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4월 통계로 159명인데 3월 25일 기준으로 유권자 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인구가 157명인 지역에서 어떻게 투표가 181표가 나옵니까? 실제 투표는 181명이 한 거고 선거인은 201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관내 사전 투표가 114표나 했다는 거죠. 당일 투표는 민주당 후보가 20표인가 그래, 21표인가 그렇고 통합당 박영호 후보는 43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로는 거의 박영호 후보가 2배 가까이 돼요.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78표인가 9표를 민주당 후보가 얻고 박영호 후보가 40표 정도밖에 못 얻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의 성향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무려 24명의 유령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157이라도 저 중에 최소한 10%는 미성년자예요. 물론 물론 저기는 고령 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10%는 미성년자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리고 아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무슨 투표비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24표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40표 가까이가. 아니, 그러면 진동면에 있는 전 인구가 다 투표를 했는지 우리 한번 가봐야겠네. 지금 뭐 군인들 투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요거만 합쳐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외가 없는 겁니다. 관외가 없습니다. 181표. 인구보다도 많은 표가 나왔다. 철원에서도 이런 게 저희가 좀 발견된 거죠. 철원군 근북면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도 아마 민통선 이북인 것 같아요. 3월 인구가 111명, 4월 인구가 112명, 투표수는 209표. 거의 2배. 안내다전이 이미 인구를 넘어섰어, 인구를. 사전 투표율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높죠. 2014년 지방선거 때 11.49%예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12.19%예요. 사전 투표율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뽑혔을 때 사전 투표율이 26%입니다. 12%에서 거의 2배가 넘게 뜹니다. 그리고 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20%,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26%. 뭔가 이상하죠. 아무리 사전 투표를 독려한다고 그래도 11%, 12%였던 게 26% 확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선거일 쉬는 날 두고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 사전 투표가 좀 부풀려진 것 같죠? 왜? 조작을 하려면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려 놔야지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소에 CCTV만 확보하면 실제 투표한 사람의 수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몇 군데를 전화해봤습니다.
CCTV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인원수를 다 세보면 돼요. 그런데 보통 투표소에 CCTV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요, 지하 주차장에서 사전 투표를 한 곳이 있어요. 이 지하 주차장은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규칙상에는 기표소에 CCTV가 없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대학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예전에 4월 11일 날 사전 선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 주차장에 CCTV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저희가 CCTV 그때 가려버렸습니다. 그때 개인정보 때문에 촬영된 게 그때 저희가 그거 그 촬영 못하게 조치하고 그날 치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CCTV가 있는 곳은 신문지로 가려버렸어요. 촬영 못하게. 자, 저 개인정보라는 게 웃긴 거예요.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있어요. 근데 사람 돌아다니는 걸 찍습니다. 그게 제 개인정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 무슨 사고가 생길까봐 그걸 개인정보 때문에 못 찍게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문지로 가려버렸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중앙선관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에 내가 몇 번을 전화해가지고 집요하게 캐물으니까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앙선관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렸대요. 그러면은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마트에 CCTV도 설치 안 해야 되고 다 설치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개표소에는 CCTV는 개인정보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자, 개표소에는 CCTV가 있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칙에는 없는. 자, 언제부터 가렸냐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 불가능하대요. 있는 CCTV를 전부 신문지로 전국적으로 다 가렸어요. 여기 대학동 선관위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대학동 주민센터죠? 네. 옛날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사전 투표. 예. 네, 근데 CCTV가 그때 그 가렸다면서요? 예. 왜 어떤 이유로 그 가린 거죠? 관악구 선관위에서 CCTV를 가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관악구 선관위에서. 예, 저희는 매뉴얼대로 CCTV를 가렸습니다. 가리라고 지시했어요? 예, 가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CCTV를 가려라. 원래 설치가 안 된 데는 상관이 없는데 설치가 돼 있는 곳에 CCTV를 일부러 가려라 신문지로.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내주세요. 이제부터는 우주가 아니니까 그냥 나시면 돼요. 저희가 아니 저거는 끝까지 우리가 봐야지. 예? 아니 여기는 우체국 아니에요. 안에서 봐도 우리가 아니 들어가서 안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봐야지. 아니 안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예. 우체국에서 하는 일은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지. 아니 그거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또 저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왜 외부인이에요? 왜 시민인데? 무슨 얘기? 업무 공간이에요. 업무 공간. 무슨 얘기예요? 경찰관하고 같이 갔는데. 아 여기 업무 공간이니까 저는 못 들어가요. 업무 공간이라도 우리가 그 내용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럼 봐야지 우리가 봐야지. 그런 거죠? 아니 비밀이 아니야. 통신은 누가 비밀이에요. 투표했는지는 비밀이 아니야. 그거는 선거에서 비밀이고요. 그거는 누가 선거에서 투표했는지 비밀이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냐가 비밀이지. 그거는 선거에서 비밀이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에서 볼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이동할 때 선관위가 같이 와야지. 거기 참관인도 같이 와야지. 아무도 같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안 왔다면 그 사이에 이거 딴 데 바꿔주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르는 거지. 저기 저 화면 저거 가린 거 저. 화면도 가렸네. 오케이. 화면까지 가렸네. 가린 거예요. 야, 저것도 가리네. 저기 바로 저것도 가렸습니다. 가지고 쭉. 저 CCTV인데 안에 상황이 지금 가려버리네. 저것도 가리네.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